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인한 이제 아파트 누수 청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 집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돼서 청구하면서 해당 사례들을 모아놨던 것을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가족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보험의 요 특약은 우리가 종합보험에도 넣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운전자 보험 아니면 이제 화재 보험에도 넣을 수 있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아파트 누수 처리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특약의 이름을 천천히 보시면 용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즉 내가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며 이게 나 혼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족도 해당되는 거지에 따라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누수 처리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피어서 이제 이걸 해결해 달라. 해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죠. 이제 누수 탐지를 하는데 당장 바로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했던 것은 배관이 이제 아래 배관이 아니라 이제 윗 배관이 뭐 잘못돼서 이제 누수가 흐르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물이 흐르는 싱크대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배관을 빼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도 이제 보일러만 켰을 때도 이제 누수가 발생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 배관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장판을 드러내고 바닥을 깨서 이제 배관을 확인한 겁니다. 배관을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비눗물을 칠해서 거품이 생기면은 그쪽에 이제 누수가 됐다. 해서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경우나 혹은 이제 가스 누출도 이런 식으로 거품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서 이런 식으로 누수되는 부위를 찾게 되는 거고 누수가 발생하는 부위를 찾았으면은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배관을 교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느라 이제 집이 좀 난장판이 됐었는데, 요거는 다행히도 이제 한 부분 혹은 이제 두 부분 정도만 이제 짧게 누수가 발생돼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돼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청구 사례가 많아지고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점 이제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해서 이제 배관 다 공사를 했으니까 윗집에 아랫집이죠. 아랫집에 이제 도배, 벽지를 다시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걷어냈더니 보이는 것보다 안쪽에서는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곰팡이가 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레가 발생했던 거고 이제 아시게 된 거고. 다행이었던 점은 이제 아랫집도 싱크대 쪽이라서 그 밑에 무슨 전자제품이나 혹은 침대가 있지는 않아서 이제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거고 이제 벽지만 다시 해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저희 집 바닥에 이제 배관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벽지를 새로 이제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자분께서 이런 청구를 많이 해보셨던 터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셨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사진을 정확하게 요구를 드려야 이제 보험금 청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진행이 됐어도 사진 혹은 이런 증거가 없다면은 보험사 측에서는 이제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죠. 이거를 공사를 해서 이렇게 깨끗해진 건지 원래 깨끗했는데 이제 청구를 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전후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된다는 점. 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청구를 했을 때 담당하시는 이제 심사관 혹은 이제 손해사정관께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니 이제 보내달라 해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1번의 보험금 청구서 이거는 어떤 보험을 청구를 하더라도 기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시면 등본상 가족 모두 기재 왜냐하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 부담금을 내고 처리가 되지만 타사에 이제 또 다른 즉 A 보험사에 내가 가입되어 있고 가족 중에 한 명 B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네, 자기 부담금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동의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한 곳에만 신청을 해도 보험사들끼리 확인을 해서 이제 청구를 다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배상 확인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처리를 해줬다라는 걸 이제 피보험자, 즉 내가 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선배상을 안 받고 보험사에 직접 수령 시 이제 다른 필요 서류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사에 저희가 받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사고 확인서라고 해서 피보험자, 즉 내가 작성을 하는 거고, 누수 확인서라고 해서 피해 세대인 이제 아랫집에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서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등본이라든지 수리 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피해 전후 사진, 공사업체의 기술 소견서 이렇게 쭉 필요한데, 그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서류로 직접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청구하는 해당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의 이제 약관을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 즉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임대를 준 게 있다면은 이걸로는 해당이 안 돼요. 혹은 이제 부모님 집에 우리가 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를 줬을 때는 뭐 해당 아파트 화재보험에 걸어두는 형태도 있고, 혹은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사실 때 생계를 같이 하는, 즉 위치업 하신 미혼 자녀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셔서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대신 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가족이라는 범위도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주도지에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지금 네모는 안 쳐져 있는 4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즉 같이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용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대학생 자녀가 나가서 뭐 이제 월세살이를 하고 있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럴 때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서를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 배관 누수 탐지를 해야 되고, 이제 교체 비용도 들 거고 인건비도 들 거고 아래 뭐 도배했던 각종 자료들이 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견적서에 포함해서 입금표, 즉 피보험자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에 이미 돈을 냈다라는 입금표 혹은 영수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인테리어 업자에서 누수 탐지 소견서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벽지 도배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벌레가 생겨서 이제 살균 케어, 벌레 잡는 소독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첨부를 붙였던 케이스라서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혹시나 뭐 밑에 뭐 장판까지 망가졌거나 혹은 이제 층구르가 망가졌거나 이런 것도 증거 사진을 확실히 첨부해 주시면은 네, 지급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소견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테리어 업자마다 다르고, 아니면 이제 보험사에서 정해준 형식대로 써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그 사건 내용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적었던 거 하고 이제 기본 서류, 신청 서류, 그리고 이제 아랫집에서 적어주는 이제 상황 설명,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약을 하나하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구했던 거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배관 수리비랑 아래 집 도배에 청구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아래 집 도배는 확실하게 청구가 되는 거고, 우리 집 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논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래 집 도배만 해주고 우리 배관을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둔다 하면은 아래 집 밑에 집 배관 벽지를 계속해서 다시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고치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물이 또 셀 거고, 그럼 벽지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 방지 비용으로서 우리 집 배관 공사에 대한 거는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아까 사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관 자체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한데 이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장판을 뜯어내고 했던 장판 수리 비용은 지급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장판 수리 비용을 받으시려면은 여기 아래 가운데 있는 특약 급배수 누출 손해 급배수 특약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셔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500만 원 한도로 우리 집 장판에 대해서 수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글씨로 보시면은 급배수 설비 자체의 손해 즉 배관 수리비는 급배수 시설에서 청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청구를 하는 거고 우리 집 장판만 급배수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또 위에 보시면은 요즘 가입한 가능한 것들은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15년, 20년 전만 해도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액정을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올라갔고 또 이제 누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청구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 부분만 자기부담금을 50만 원으로 현재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예전 특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줄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가능한 특약이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 거의 누수만을 위해 나온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주소지에 걸 수가 있고 보통은 우리 집 제외 한 하나 정도 더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서 제일 중요한 게 누수 같은 경우에도 원인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사례처럼 우리 집처럼 아파트가 노화돼서 이제 배관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누수가 나면은 그건 집주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사나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이 물을 콸콸콸 틀어놔서 장판까지 다 젖고 그 밑으로 샜다. 그러면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누수의 원인이 뭔지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혹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 세포제로 벽지가 될 수 있고 그 밑에 있던 뭐 가전제품들 혹은 침구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 배관에 대한 수리 비용 즉 손해 방지 비용으로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배상 책임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 피해에 대한 복구 우리 집 장판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혹은 물이 이제 새다 이제 넘쳐서 뭐 우리 집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급배수 시설 누출 요 특약에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급배수 시설 누출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우리 장판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된다. 물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접 돈을 내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만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요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는 세트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꼭 급배수 시설 누출을 가입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옛날 같으면 비갱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비갱신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케이스가 많고 혹은 운전자 이렇게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누수가 이제 목적이시면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대인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꼭 따져서 이제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아파트 누수 사건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노화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일어나는 책임들로 이제 몇백만 원씩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